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이제 커리큘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제역 컴팩트 행정법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시작입니다. 또 대장정의 시작이에요. 자, 행정법은 제가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근데 또 그냥 따라오는 게 또 쉽지만은 않죠. 제가 뭐 해라라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수행하시면서 따라오시면은 그러면 정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가 걸어가실 수 있게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수강 후기들이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카페 가셔서 수강 후기도 한번 보시고요. 자, 올해는 이 책으로 합니다. 이제 장제혁 컴팩트 행정법 기본서 총론. 거북이 보이세요? 거북이 필기노트 그거 거북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한 권으로. 작년에는 이제 세 권짜리로 만들었는데 사실 제 지로는 한 권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세 권으로 분척하는 게 어떻냐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그냥 요번에는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좀 무거워 막 그렇지만 나중에는 한 권이 편해요. 나중에는. 그리고 뭐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요 뒤에 제가 부록 요것도 별책으로 만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거 그대로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뭐 필요하다면은 이제 요것만 이렇게 분책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근데 굳이 안 하셔도 조금 무겁더라도 처음에 그냥 좀 들고 다니시다 보면은 그러면은 한 권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 느끼실 겁니다. 책 안에 기존 교재 베이스로 해가지고 일단 뺄 거는 빼고 대표적인 그 법 개정된 거 있거든요. 근데 법 개정된 거는 또 이게 옛날 법이랑 새로운 법이랑 차이가 또 출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장치를 해놨냐면 옛날 법 중에서 삭제되거나 변경된 건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삭제된 건 취소송 그어놨고 그 다음에 새로 이게 들어온 그런 글자 밑에는 밑줄 이렇게 쳐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책 읽으면 여기가 바뀌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제가 그 밑에다가 이제 중요한 건 또 설명도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 책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존 책으로 하면 어떻냐라고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 기본서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걸로 하세요. 기본서는. 그리고 이번엔 또 개인정보법이 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기출된 것들이나 뭐 이제 그렇게 뭐 달라진 것들이 있잖아요. 판례 변경되거나 그런 것들 다 잡아갖고 변경하고 수정하고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수험생 단위에서 수험생 2급의 공부를 하시는 분 중에서 막 그런 개정사항을 쫓아간다거나 뭐가 달라졌다거나 그런 걸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딴 책은 뭐 한국사다 그러면은 뭐 이제 1년 지난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법학은 진짜 많이 바뀌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딴 과목은 모르겠지만 법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새 교재로 하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제일. 그게 제일 효율적이고요. 추록 만들어 봤자. 그래요. 그래서 요 기본서는 새로운 걸로 준비하시고 그 대신 문제집 같은 거는 제가 뭐 많이 바뀐 거 아니라면은 그러면 이제 옛날 거 뭐 이제 풀어도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 핵심 테마 OX 같은 거는 이제 변경된 거 뭐 그런 거 크게 영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이제 강의 커리큘럼 시작하기 전에 뭐 기존 고고 이렇게 뭐 변경되는지 뭐만 바꾸면 된다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걸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옛날 걸로 하면은 엄청 비효율적이거나 아예 못 써먹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법학에는. 그래서 실제 저도 이거 책 개정하는 게 엄청 일이거든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놀고 싶어. 근데 시간은 가고 자꾸 대법원은 판례를 만들어내고 자꾸 국회에서 이상한 법 만들고 아주 국회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요, 진짜. 요새 자꾸 이상한 법이 많이 나와.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뭐새 걸로 바꿔서 하시면은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우리 또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거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 여러분 공부 끝날 때까지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어이씨 공부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여기로 와가지고 요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또 새로운 게 또 느껴질 거예요. 요건 제가 지금 손목이 이거 만성 이게 아프네.
나이 먹으니까 자꾸 삐걱삐걱해요. 삐걱삐걱.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행정법은 공부해 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행정법은 법 과목 중에서도 진입 장벽이 높아요. 처음에 많이 어렵거든요. 제가 이게 저는 이제 법학 이거저거 이제 배워봤으니까 처음에 쉬운데 나중에 엄청 어려운 게 그게 대표적으로 형법이고 형법. 그리고 처음에 엄청 어려운데 나중 되면 어느 순간 딱 넘어서면 오씨 맨날 나오던 거 나오는데 이건 알지라고 하는 게 행정법이에요. 저는 그거 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둘 하는 이유도 요거를 수험생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 하시는데 또 각 직렬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 2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법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행정법 시작하기 전에 제가 경고를 좀 하자면 이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짓 하면 엄청 오래 걸려요. 특히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기본 강의 무시하고 기출 무한해독 하면 합격한다. 기출 문제다. 형광펜 칠하고 색펜 칠하고 뭐 보고 또 보고 하면 안 돼. 안 돼. 제가 이번엔 강력하게 진짜 말씀드리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로 하지 마. 진짜. 그 기출을 무한 회독하는 거는 나중에 어느 시점이 왔을 때 그때 하면 진짜 효율적으로 돼요. 근데 초장부터 그거 하면은 진짜 그거 무의미하다니까. 그 시간만 날리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적합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정말 극소수예요. 정말.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걸로 해서 막 제가 뭐 수험생들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어요. 근데 안 돼요. 그거.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도 엄청 잘했고, 그리고 요 법학에 대한 기본 지식도 좀 있고, 그리고 막 시간도 적어가지고 내가 하기도 진짜 너무 곤란하고, 막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이 겹쳐졌을 때 조금 확률이 낮지만 한번 도전해보는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옹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후기 중에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처음에 제 말 안 듣고 그냥 어디 유튜브에서 보고 기출 문제만 무한해독해서 10회독하면 합격한다는 거 보고 그거 했는데 시험 작살나고 조지고 그 다음에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이제 붙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뭘 몰라. 내 말 안 들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뭐 여러분 나름대로 확신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만 밀어두세요. 그러면. 조금만. 기본 강의 한 2회독, 3회독 하고 나서 그거 이제 기출을 좀 본다? 훨씬 더 잘 풀려요. 훨씬 더. 이해하는 것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처음부터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 제가 저는 이 초딩부터 해가지고 성인까지 다 강의해봤거든요. 초딩, 중딩, 고딩, 대딩, 성인. 여러분은 뭐 대학생 아니면 이제 성인이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제가 이제 초중딩 그리고 고딩들한테까지는 조금 강요를 했어요. 딱 이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막 주입하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과가 사실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 성인 시장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좀 그래도 여러분들 다 이제 양식 있는 성인들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존댓말도 쓰고 그리고 이렇게 존중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이 기출 문제 뭐 이런 무한해독 이런 것도 여러분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이제 이렇게 좀 돌려서 말했죠. 이렇게 그래 그 방법도 가능은 한데 그 확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하지 마라. 그거보다는 가급적이면 요렇게 하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봐라. 요 정도로 얘기했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 난 아니겠지. 그래요. 하지 마. 그래서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 진짜 막 너무 하고 싶고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카페에다 글 올려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되고 뭐 그걸 왜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좀 뭐랄까 이상한 짓 제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또 두 번째로 이상한 짓이 처음부터 요약서 붙드는 거. 그것도 하면 안 돼요. 이 행정법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좀 정석대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기본기를 잘 닦고 기초 체력을 잘 쌓아놓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 혼자 하다가 너무 이상한 길로 빠져들거나
공부 혼자 해본 적 없는 분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작년이나 그 전이나 공부 혼자 하긴 했는데 이제 중간에 흐지부지 이렇게 했던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시험 한 세 달 전부터 하고 야 이거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갖고 관리반을 시작을 했거든요. 빠따반이라고 해서 장재혁이 빠따치는 장재혁 빠따반인데 빠르게 따라잡는 관리반. 말 기가 막히죠. 실장님이 뚝딱 만들어내시더라고요. 하여튼간 그 관리반을 하면서 제가 또 더더욱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은 하는데 진짜 이상한 방식으로 자기 에너지를 쏟고 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그런 아직도 이상하게 기출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정해주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이라든가 지금 뭘 봐야 된다. 너는 이거 하지 마라. 너한테 이거 필요 없다. 너는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거 이렇게 짚어드리니까 실력이 진짜 많이 향상되고 점수로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 카페에도 관리반 효과 봤다는 후기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직 지금 시점은 아직 이제 최종 발표한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혼자 공부해 본 적이 없거나 이제 혼자 공부했는데 좀 흐지부지 했거나라고 하면은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관리반 오세요. 관리반. 제가 가격도 뭐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거 해놨고 지금 커리큘럼이랑 그런 것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실장님이랑 이렇게 여러분 딱 공부하는 거 뒤에서 딱 붙들고 책상 앞에 이렇게 앉혀드릴 테니까 그거대로 하면은 요 3개월 과정 기본 완성이 3개월 과정인데 가장 효율적으로 기초를 딱 닦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관련해서도 뭐 계속 이런저런 말씀을 쭉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또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조급증 때문에 그렇거든요. 뭔가 이거 했으면은 빨리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공부가 생각보다 성과가 빨리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말 제가 예전에 들은 말인데 이 공부에서 보상의 수레바퀴가 늦게 돈다. 근데 약간 시적이면서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나는 뭔가 투입을 했으면은 뭔가 이게 얻어야 되는데 근데 공부는 안 그래요. 우리가 자판기 가봐요. 자판기에다 돈 넣고 버튼 눌렀는데 야 보상의 수레바퀴 늦게 돌아 임마. 내일 와.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뭐는 다 vending 머신 작살 내야지. 근데 공부는 안 그래요. 공부는 오늘 봤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튀어나오지도 않고 오늘 응용해서 어디 적용하기도 어렵고 근데 또 이걸 집어넣고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기계보다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게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제가 전에도 내가 어떤 강의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유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알죠? 아시죠? 존버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아야 돼요. 처음에는 참아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법학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 법학이 웃긴 게 뭐냐면은 읽을 수는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읽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읽는 거랑 이해하는 거랑 같다고 착각해요. 근데 실제로 다르거든요. 읽을 수는 있어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많이 비유하는 게 저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라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거기는 걔네들은 말 언어는 있는데 쓰는 문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그럴 때는 알파벳 갖다 쓰는데 걔네는 특이하게 우리나라 한글을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네 말에다가 표기만 한글로 하는 거예요. 표기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걔네가 쓴 거 보면 읽을 순 있어. 근데 뭔 말인지 몰라. 그리고 찌아찌아족 데리고 와서 우리 이거 읽는다고 읽거 뭐라고 한번 시키면 1조 장제혁 행정법 1조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몰라. 장제혁이 이름인 것도 모를걸? 행정법인 누구예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딱 찌아찌아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읽어는 지는데 뭔 말인지 잘 몰라. 이게 아니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제가 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행정법에 보면은
요런 단어가 있어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엄청 길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보면은 무하자? 이거 여기서 이제 무하자 이것도 뭘 뭔지 모르면 이제 그건 답 없죠. 근데 조금 생각할 수 있으면 하자가 없는 재량을 행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구나. 요 정도까지는 나오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 말 뜻이 뭘 담고 있냐면은 입법부가 행정부한테 이 무엇을 하라고 의무를 주는 그런 기속규범이 아니라 입법부가 행정부한테 야 니네가 어느 정도 재량을 발휘해라.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뭐 법조항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5천만 원 이하 과징금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뭐 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입법부가 행정부한테 재량권을 수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행정부는 빵원부터 5천만 원 사이에서 상황 봐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선택의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또 재량이란 개념이죠. 근데 그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행정부에게 존재한다. 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국민이 그 법에서 기속규범으로 마련해 놓은 그런 영역이 아니라 재량규범으로 마련해 놓은 영역에서 행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때 그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 있냐 이런 원고적격 문제랑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뭐 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영역 재량 영역이니까 국민이 뭐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부에서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거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는가? 그리고 또 처분이란 건 또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처분이 되는가 할 때 요 신청권이 있으면은 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도 신청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고 그게 또 소송에서는 원고적격과 맞닿아 가지고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거기다가 또 이게 거부 처분이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신청권이 또 대상적 격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이런 논의가 이 뒤에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출 문제 무한해독 하면서 여기다가 빨간색 형광펜 치고 뭐 핑크색으로 칠하고 별표 막 치고 그러면은 그런 뜻이 나고 알겠냐고.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우 또 열이 나네요. 열이 나. 땀이 나. 덥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여러분이 기본 강의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차근차근 하면은 이제 여러분 기반에 딱 지식이 깔릴 겁니다. 그건 제가 다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찌야찌야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문특강 요거 꼭 들으시고요. 그리고 요 기본 강의는 최소 2회 수강해야 돼요. 최소. 근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한 3번에서 4번 정도 들으면은 정말 더 좋습니다. 더. 4번까지는,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것들이 되게 많이 떠오르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몰랐던 것도 새로 이해할 수 있고, 기존에 알았는데 잊어버렸던 것도 그런 것도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 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부 방법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다 수행하셔야 되고, 그 위에다 여러분 스타일을 입히셔야 됩니다. 요 공부 방법, 이 법학은 공부 방법이 좀 달라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자, 그러면은 제가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공부 방법은 곧 수강 방법이 되겠죠.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필기입니다. 필기는 제가 이렇게 화면에다가 필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필기가 된 게 필기 노트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네이버 카페, 제 장재혁 법학연구소 네이버 카페 혹은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그 기본서랑 뭐 이 책 저 책 해서 요렇게 같이 주문하면은 제가 무료 배송도 해드리고 뭐 우리 연구소에서 선물도 드리고 하니까 이제 그거 카페 공지사항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이제 필기 노트가 있어요. 제가
원래는 필기 노트를 안 만들자 주의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정리하기가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그냥 아예 작정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글씨 예쁘게 쓰시는 그 수험생분이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저 필기 노트는 여러분 제가 뭐 다른 글에서도 이제 설명해드리고 공지사항에도 올려놨나? 거기 필기노트 설명란 보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필기노트가 그냥 강의하다가 띄엄띄엄 필기만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필기노트 자체가 행정법 총론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필기노트를 이제 나중에 최종 정리용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최종 정리용으로. 그래서 그거 필기노트는 꼭 준비하셔가지고 기본서랑 세트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아주 효율적이실 겁니다. 그리고 필기노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강의하면서 요거 휘갈겨 적어라, 요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 머리에 입력하는 과정인데, 우리 머리에 입력하려면은 오감을 활용하는 거예요. 오감. 근데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일단 귀로 듣고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외에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러다 보면은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구경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강의 들으면서 이제 손으로 또 막 적고, 그리고 제가 질문하면은 거기 막 대답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막 말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머리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저도 느꼈고 다른 학습자들 제가 이제 교육하면서도 계속 느낀 거지만, 손으로 적어야 돼요. 손으로 적는 게 진짜 효율적이에요. 근데 이 손으로 적는 게, 이게 손으로 적는 거 중요하다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또 형법 강의하다가 또 저한테 오셨는데, 한 3주차쯤 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를 손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힘들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싶어갖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뭐 손으로 정리하는 거 좋죠 해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책을 책을 다 적고 있어. 거의 책에 있잖아요. 책이 있으면은 거의 책의 한 5, 60%를 손으로 적고 있더라고. 적고 있더라고. 안 돼, 그거 안 돼. 이거 어떻게 적어? 이렇게 글자가 많은데. 목차도 손으로 다 적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손으로 적으면서 이게 포인트만 적어라.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도 보면서 계속 막 이제 관리반 여러분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 게,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진짜 많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평균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평균 잘 들어오는 사람은 오케이인데, 그 평균 밖으로 나가서 혼자 이상한 거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그분도 나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야. 막 벌써 보니까 지금 강의 한 2, 3주 됐는데 연습장 뭐 한 절반 이상 채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제가 공부 방법 이렇게 다 잡아줬는데,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법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좀 이게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여러 명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몇 명 찍어가지고 앉혀놓고 제대로 해서 좀 그런 성과도 내야겠다 싶은 마음에 자꾸 관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혼자 하기 어렵거나 내가 혼자 잘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빨리 시작하세요. 빨리. 뭐 끝까지 막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딱 틀만 딱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시험 여러 번 할 때까지 관리 과정은 제가 다 만들어 놓고 타이밍 맞춰서 계속 업로드는 해드릴게요. 카페 자주 이렇게 와 주시고요. 카페에다가 뭐 기상 인증이나 이제 이런 거 하면서, 그리고 제가 카페에서도 이벤트도 이제 이렇게 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같이 공부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필기하면서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 말려야 되는 거, 이제 형광펜은 금지. 형광펜은 여러분 공부 시작하고 3개월 금지입니다. 3개월. 그러니까 나중에 쓰세요. 나중에 한 시험 이전에 한 시험 한 3개월 남았을 때 그때부터 쓰는 게 좋아요. 형광펜으로 그어 놓으면은 그게 너무 강조가 돼가지고 이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 건지 이제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야 모르는 게 많지만 나중 되면 아 이건 너무 당연하고 이제 이게 이걸 외워야겠구나 싶은데 너무 당연한데 형광펜 처리가 돼 있으면은 딴 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광펜은 나중에 쓰시기 바래요. 펜은 형광펜은 X, 펜은 2개 이하 이렇게만 사용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빨간 펜도 나중에 쓰세요. 나중에 기출 표시할 때 그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예습하고 복습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예습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세요. 선택입니다. 뭐 여러분이 만약에 미리 책을 한번 뭐 어느 정도 진도 나갈 범위 이제 강의 리스트가 쭉 있으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책을 한번 읽은 다음에 강의를 듣고 다시 이제 책으로 복습하고 그러면은 조금 더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습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행정법에다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은 요건 여러분 선택으로 맡깁니다. 하시고 그리고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복습은 필수입니다. 복습은 언제 하시냐면요. 이제 당일이나 혹은 다음날 오전 중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나 처음이니까 그냥 강의만 쭉 들어볼래 하는데 그것도 별로 추천은 안 해요. 그것도 이게 되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좀 어려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휘발도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기왕 들으시는 거 책 깔아놓고 각 잡고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이제 인문특강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게 이제 그냥 밥 먹을 때도 틀어놓고 들어라라고 하는데 사실 인문특강도 그것도 말만 인문특강이지 실제로 되게 어렵고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또 들으면 좋지만 거기까지는 좀 가볍게 들어도 되는데 기본 강의는 좀 각 잡고 이제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만 그냥 듣지 마시고 이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반드시 책으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어떻게 하시냐? 강의 들은 다음에 제 책 이제 펼쳐놓고 제 책은 이제 요 강의 듣고 나서 다시 보면은 훨씬 더 이해 잘 되고 기억에 잘 남도록 그렇게 제가 연계를 시켜놨기 때문에 뭐 강의는 제 강의 듣고 뭐 책은 딴 책 보고 그거는 또 비춥니다. 또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제가 이미 얘기 나갔고 이거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저한테 노량진 그 수강생이 와가지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 책이 2권이 있대요 자기가. 그래서 써 책하고 함 책하고 요분 강의하시나 모르겠네. 이 형님은 강의하시죠. 얼마 전에 인사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했는데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제 제 강의가 재밌어가지고 이제 제 책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 S 형님 책에다가 H 누님인가? 내가 더 나이 많은가? 하여튼 H 이분 책을 보면서 제 책에다가 이렇게 단권화를 하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 너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막 하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바로 뜯어 말렸습니다. 절대 하지 마라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지 합격에 필요한 만큼의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에 맞는 책을 책을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가장. 진짜 부득이한 상황, 굳이 그런 걸 수험에서 상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수험이란 게 제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효율성이 엄청 중요해요. 이거 시간은 자꾸 가는데 우리가 계속 시험만 볼 수는 없잖아요. 한 해 한 해 우린 늙어가고 계속 뭔가 내 주변의 상황도 바뀌는데 시험만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진짜 바짝 해야겠다라고 할 때 내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면은 일단 총도 최신으로 들고 최신 총 들고 최신 기구랑 이제 이런 드론이랑 막 이런 거 하면서 전쟁해야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건 하지 마세요. 혹시나 이런 공부를 꿈꾸고 계시다면은 그런 거 제발 카페에다 얘기하세요. 혼자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얘기하세요. 왠지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다. 그래도 한번 뭐 확인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복습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복습은 당일이나 다음날 오전까지 이제 마치시는데 책 강의 듣고 책 읽으면서 이해하면 돼요. 요거 읽으면서
이해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해라는 건 또 대단한 거는 아니고 그냥 아 이래서 이렇구나. 아 이래서 뭐 이런 말을 했구나. 그 정도로 이제 알아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다 보면 내가 뭐 글자는 읽고 있는데 이게 아 그렇구나라는 거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대부분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논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용어를 몰라서가 대부분이에요. 용어를 몰라서. 몰라. 그래서 요거 해결하려면 사전 찾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사전 찾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저도 모르는 단어 뭐 저야 뭐 이제 많이 봤으니까 엔간한 거는 알지만 그래도 저도 막 새로운 단어 나오면 사전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아, 이 단어에 이런 뜻도 있었나? 라는 거 할 때도 찾아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요 사전 찾기는 여러분이 아예 그냥 몸에다가 그냥 딱 인이 박혀 있으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지성인으로서의 삶을 무리 없이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사전 찾기는 1회독 때 잘 해놓으시면은 엄청난 이제 여러분의 힘이 될 겁니다. 단어 위에다가 샤프로 조그만하게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뭐 지우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그거 보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딱 연산이 딱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해 읽으면서 이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정말 강의하면서 요 뭐냐 이 공무원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사실 요즘은 제가 이거 하도 떠들기 때문에 요즘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보진 않아요. 물어보진 않아.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많이 이제 고민하는 거, 항상 고민하는 거, 요거 외워야 하는가? 라는 건데 요것도 용어 문제예요. 자, 외운다라는 이제 단어에는 암기란 뜻도 있고 숙지라는 뜻도 있어요. 암기는 정말 툭 치면 줄줄 나오는 정도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정년, 예성년중, 인명성 아우 왜 이렇게 혀가 마르지? 건조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는 게 그게 암기예요. 근데 요 수험에서 행정법에서 암기는 5% 미만이에요. 5% 미만. 그리고 제가 이거는 다 두 문자를 만들어 드리니까 두 문자만 외우세요. 두 문자만. 이거는 정말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무지성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숙지 95% 이상 대부분이 요 숙지로 해결이 되는데 숙지는 뭐냐면은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예전에 들었어. 그리고 잊어버려. 근데 나중에 또 누가 얘기하면은 아, 그거 예전에 들었는데 아 이거 같은데 뭐 아, 그거 유죄였던 것 같은데 무죄였던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기억나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숙지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숙지는 이제 읽고 물론 강의 들으면 훨씬 좋고 여러분 당연히 강의 들으시니까 읽고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 풀면 돼요. 문제 풀다가 머릿속에 엄청 많이 남거든요. 숙지가 진짜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은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읽고 이해하고 넘기고 나중에 강의 듣고 읽고 이해하고 넘기고 여기다가 강의도 하나 추가하면 좋겠네. 강의 앤드 책 읽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풀이를 할 때는 이제 또 중요한 말씀 드리자면 OX 문제랑 사지선다 문제가 있는데 초반에는 OX를 하세요. 요 사지선 OX랑 사지선다 중에서 사지선다도 또 진도별이 있고 전범위가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요 내용을 하나하나 배워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배운 거에 맞는 좀 이제 기본 기출 문제들 그런 거를 탁탁탁탁 풀면서 아, 이 내용이 요렇게 출제되는구나. 이 내용이 요렇게 출제되는구나. 이렇게 처음에 친절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이렇게 맞춰주는 걸로 공부해야 돼요. 제 책은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사지선다로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사지선다도 진도별로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사지선 다 진도별로 모아놨지만 그 문제 안에서는 좀 랜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진짜 실전으로 가면은 전범위가 랜덤식으로 나와요. 전범위가.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이런 전범위 랜덤 하면 정말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생이 뭐 고등학교, 대학교 교재 붙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진도별도 처음에 하면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요것도 제가 이 뭐 관리반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 하니까 뭐 이것도 그냥 그 과정 중에 있는 것만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 OX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서에 넣어놨고 기본거 이론 다음 과정인 핵심 테마 OX에서도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해시켜 드리고 하면서 여러분 실력을 차근차근 이제 끌어올릴 겁니다. 자, 어쨌든 정리하자면은 이제 암기는 5%도 안 돼. 근데 이거는 제가 외우라는 두 문제만 딱 외우세요. 그 외에는 뭐 이거 외워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리고 나머지는 숙지면 다 해결된다. 숙지는 어떻게 하는가? 강의 잘 듣고 책 읽으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 풀고 틀리고 문제 풀고 맞추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는다.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도 다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요런 질문이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나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방향을 딱 잡아 드릴게요. 1차 목표. 문제가 풀리면 오케이. 그리고 여기 문제도 일단은 OX 문제. OX 문제. 요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법학을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고 나면은 막 궁금한 것도 많고 기존에 배웠던 것들이랑 뭔가 막 연관도 되고 뉴스에서 들었던 거랑 뭔가 연관도 되고 막 하니까 막 적용도 해보고 싶고 막 하게 되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걸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법은 여러분 배우는 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연관되고 그런 영역도 있지만 아닌 영역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일단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법학은. 법학은. 그냥 이렇게 내가 이걸 배웠다라고 하면은 이제 딴 데다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요 옆에 있는 OX 문제 풀면 나는 요만큼 배웠으니까 됐다 하고 이제 거기서 끝. 요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렇게도 설명드리는데 이게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 두 개지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잖아. 법학도 그렇게 좀 해야 돼요. 그렇게. 이게 1 더하기 1은 왜 2지? 더하기의 본질이 뭘까? 아니면은 1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도 될 수 있지 않나? 왜? 우리는 하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넘어가게 되면 이거 곤란하다고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당연한 기초 전제로 깔려 있는 거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궁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데 이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쳐다봐야 되는데 손톱 언제 깎았지? 뭐 이제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근데 법학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막 이런저런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막 하면서. 근데, 그래서 제가 더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거 안 나온다. 이거 신경 쓰지 마라. 이거 넘어가라. 그런 얘기를 자꾸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물론 궁금한 거 알아요. 궁금한 거 알아. 사람이랑 궁금할 수 있지. 근데 그 궁금한 거는 별표 쳐두고 넘어가세요. 나중 되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 보면은 그 별표 친 거 있잖아요. 안 궁금한 게 대부분이에요. 다 해결되거든. 그리고 나중에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근데 수업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공부해 보면 이건 나오겠구나 안 나오겠구나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시험 끝나고 합격한 다음에 한번 거기 탐구해 보세요. 탐구해 보세요. 근데 아무도 안 하더라. 아무도 안 하더라. 그때는 공부하기 싫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험을 하는 거니까 최대한 수험에 적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제 초반에 공부할 때 막 이제 이 의욕에 넘쳐갖고 막 이런저런 질문 하는데 제가 초반에는 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말리거든요. 이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거 안 나온다. 그런 거 학문의 영역이다. 대학원 가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다 여러분, 힘을 적게 들이고 최대한 빨리 합격하는 이제 그런 방향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런 것도 있어요. 조금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는 남과 다른 관점으로 아무도 발견 못하는 새로운 포인트를 짚어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막 법학 공부하고 막 이제 똑똑한 엄청 이게 막 이론 만들고 그런 건 막 천재들이에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고민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야. 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깔아놓은 판 익히는 것도 버거워. 익히는 것도.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박사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그렇거든요. 근데 막상 연구할 주제 찾으려고 해보면 세상 모든 게 다 연구가 돼 있어서 내가 할 게 없는 것 같아. 뭐 그 정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차 목표 문제가 풀리면 오케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 이어서 회독 중요성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법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강의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강의가 특별한 게 아니라 법학 자체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법학은 1차 목표를 여기도 또 1차 목표네. 1차 요렇게 1회독 목표 낮게 설정. 그러니까 이게 내가 1회독을 해가지고 요거를 다 떼겠다 이 생각만 하면 돼요. 이 생각만. 한 번에 다 이해하겠다. 이 생각만 버리면 해결됩니다. 이 생각만. 이게 법학이란 게 판백텐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총칙이랑 각칙 이렇게 우리 법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총칙에는 이 공통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을 담아놨고 각칙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담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안을 하나 판단할 때 이 공통적 추상적인 거고 개별적 구체적인 거를 그거를 다 조합해가지고 사안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양이 엄청 방대해요. 양이 하도 방대하다 보니까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판택된 시스템을 만든 건데 근데 이 시스템이 처음에 공부하거나 적용하거나 그럴 게 어려워요. 전문가를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처음 시작한 초심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학이 친절하게 구성이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한꺼풀 한꺼풀 벗기는 이런 공부를 해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시행착오 다 겪어본 거예요. 처음 보고 저도 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죠.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두 번 보고 언제 세 번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안 하면 안 되더라고. 한 번에 다 이해하겠다. 당연히 저도 생각했죠. 이거 한 번에 뚝딱 하면 되지 뭐. 근데 안 돼. 안 돼. 네.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게 히말라야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히말라야 갈 때도 정복은 할 수 있잖아. 사람이 이제 차근차근 정석대로 밟아 나가면서 기초 체력도 닦고 막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셰르파랑 같이 해가지고 막 차근차근 올라가면은 그러면 갈 수 있죠. 근데 뭐 껌이네 뭐 그러면서 대충 뭐 나이키 신발 같은 거 운동화 같은 거 하나 신고 가다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얼어 있죠. 가던 길에 고산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용을 부리면 안 돼, 처음에. 그래서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계속 뭐 나중에 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진짜 덤비세요. 왜냐면 나중에 하면 너무 쉽게 해결될 건데 지금 하면은 엄청 힘들고 해봤자 이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왜?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부분부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앞부분 공부하다 보면은 뒤에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 최대한 이제 쉽게 정리하고 나머지 배제할 건 배제하고 요건 나중에 돌아와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여러분이 걱정되니까 막 뒤에도 다 찾아보고 여기도 다 찾아보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끝까지 가서 쭉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오면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라는 게 그때 되면 알게 되거든요. 물론 뭐 제가 완전 다 버리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법학이 좀 특이해서 그렇습니다. 그 특이한 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도 재미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숙제하실 거 진도 밀리지 마세요.
진도 밀리지 마세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하시고 혼자 진도 잘 못 나가겠다 싶으면은 빨리 도움 받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요 음, 기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제 문제도 대부분이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가공해서 만들었거나 기출 문제 그대로 했거나 뭐 이제 뭐 바뀐 거나 이제 그런 거 안 나올 것 같은 거는 빼고 그리고 새로운 거 거기다가 이제 전 보고 기출이 여기 충분히 나올 만한데 안 나오는 영역이다라고 하면 제가 예상 문제 조금씩 이제 거기다 이제 빈틈에 탁탁탁 채워 넣죠. 근데 대부분 기출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지선다 기출문제집 그거 무한해독 하지 말라 그거랑 이 얘기랑 충돌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가 뭘 물어보는가 그럼 나도 저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그런 기출문제는 OX 이런 데 반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본서에 있는 OX도 대부분이 기출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차차차차 하면서 처음에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양 늘리지 마라라는 거. 양은 줄여나가야 돼요. 어디서? 주어진 커리큘럼 베이스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게 이제 기본 이론, 기본서랑 기본 이론 있고 핵심 테마 OX 있고 진도별 기출 문제 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별로 해가지고 모의고사 진도별 모의고사 그거랑 이제 파이널 강의 있고 중간에 각종의 특강이 있을 거예요. 뭐 필기노트 특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최신 판례 특강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거 그거 주어진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면은 합격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서 자꾸 회독을 늘려가면서 머리에 들어간 거 완전히 이해된 거 빼나가면서 줄여 나가면 되는 거지 막 많이 보면서 늘리는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기본서 3개 단거나 하는 거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카페에다가 하시기 바래요. 카페 이제 네이버 장재혁 법학연구소 여기다가 이제 왜 느낌표를 왜 찍었지? 여기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공지 확인 꼭 확인해서 그 양식대로 꼭 질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질문 강박을 없애라 버려라. 질문 공지는 이제 어떻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좀 정확한 답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 제 카페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공지사항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카페 활용할 때 여러분이 요 카페 공지사항 보면은 질문 또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이 그 기존 질문 검색하고 이런 것도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우리 실장님이 올리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질문 이제 거리가 생기면은 일단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Q&A 게시판 거기 가서 키워드 잘 잡아가지고 한 키워드 2개 정도 잡아갖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마 97% 99%는 해결될 거예요. 거기 이제 제가 애초에 카페 만든 목적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질문이 되게 공통되는 질문, 비슷한 영역에 모여요. 사람들이 궁금한 건 다 비슷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해드리고 다른 사람도 이거 와서 이거 참고해라 이런 취지로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에 앵간한 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올리시기 전에 그 검색 기능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꼭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을 해야 좋은 학생이다. 이렇게 강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버리세요. 오히려 처음에는 질문이 없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뭔지 모르겠거든. 뭔지 잘 모르겠거든. 뿌옇거든. 그러니까 빨리 책도 보고 뭐 강의도 한번 더 듣고 하면서 뭔가 이걸 좀 명확하게 만들어야 내가 뭐가 궁금한지도 딱 정리가 되고 그거를 딱 물어볼 텐데 처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막 이러면 이거
뭘 질문해야 할지 몰라. 그런데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그게. 아시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꼭 질문을 해야겠다 이런 강박은 갖지 마시고 그냥 일단 강의에 다 있고 책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색 기능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야, 너 질문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막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책을 찾아보거나 이제 강의를 듣거나 그렇게 검색을 하거나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거의 빠르게 대부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는 효율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앞으로 진행될 강의는 지난 강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책에 맞춰서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뀐 부분이나 개정된 부분이나 새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 이제 그래서 기존 강의랑 달라지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강의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파일을 그렇게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데 또 작년에는 제가 요거를 라이브로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강의가 워낙 잘 찍히기도 했고 그래서 보면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제가 뭐 이제 뭐 라이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뭔가 했던 얘기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니까 그런 것만 조금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그 공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영상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이제 달라진 거는 다 뭐 자막을 단다거나 새로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든 조치 취해 가지고 여러분 공부에 이제 그 꼬이지 않도록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도록 제가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 카페에 질문하시고 저랑 계속 소통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여기 사무실 근처에 독서실, 제휴 독서실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여러분 진짜 막 혼자 도저히 내 생활을 컨트롤 못하겠다,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그냥 노량진에서 내가 이제 뭐 다른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데, 이제 뭐 가끔 와갖고 뭐 질문도 하고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은 제가 여기 독서실, 그 1인실 괜찮거든요? 거기 저렴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카페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에 다 글 올려놨어요. 자. 어쨌든 OT라서 이런 거 저런 거 말씀 자꾸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또 필요한 얘기는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T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행정법 내용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